강남에 이제 신흥 부자들이 가장 많이 넘어와서 사는 동네예요. 근데 왜 한남동을 선택을 했을까? 100억 있으면 나인원 한남 사실 거예요, 팀장님? 네. 저 같으면은 안녕하세요, 빌딩씨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영상으로는 청담동을 좀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또 밖으로 나왔습니다. 팀장님 오늘 어디 오셨어요? 여기는 한남동입니다. 서울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용산구, 그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동네인데요. 이제 강만 건너가면은 강남이 있다 보니까 그 강남에 이제 신흥 부자들이 가장 많이 넘어와서 사는 동네예요. 근데 왜 성북구도 아니고 청담동도 아닌 한남동을 선택을 했을까 싶어서 둘러보려 나왔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가시죠. 여기가 이제 한남동의 메인 도로인 이태원로예요. 여기 재밌는 게 한남동이 일대가 전부 다 공동묘지였었어요. 이 공동묘지를 좀 허물고 주택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때 사대문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깔아주게 되는데요. 그게 지금의 여기 이태원로입니다. 팀장님, 용산하면 이태원 아닌가요? 그쵸. 이태원을 먼저 떠올리실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신흥 부자들이 이태원보다 한남동을 선택하게 된 게 저는 미군의 역할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용산에 미군들이 주둔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동네가 미군들의 배후지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군들이 이제 거주하던 주택들이 몇 개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유엔 빌리지랑 그때 당시에 한남 외인 주택이라고 하는 지금의 나인원 한남이 있는 자리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랬던 이제 그때의 모습들과 그 주택들이 고급 주택화되면서 지금의 부자들이 넘어와서 살기 시작합니다. 넘어가 보실까요? 아까 이태원 상권 말씀 주셨었잖아요. 지금의 이 이태원과 한남동의 분위기를 만든 거는 저는 6호선의 역할이 또 가장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 이태원이랑 한남동에서 놀기 전에 보통 사람들이 이제 홍대나 신촌에서 많이 놀았어요. 그때 이제 6호선을 개통을 해주게 되는데 그 6호선이 홍대 신촌에서부터 여기 이태원 한남까지 오게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아까 미군 설명드렸잖아요. 그 외국인 문화와 그 사람들이 합쳐지면서 지금의 이태원과 한남동의 분위기를 만든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대로변에 무신사도 들어와 있고 디젤, 헌터, 여기 스타벅스, 맥심마저도 굉장히 크고 힙하게 들어와 있어요. 여기가 이제 한남동의 대표적인 상권인 카페거리, 한남동 카페거리의 초입인데요. 또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저희가 아까 그 카페거리 초입에서 이쪽 안쪽까지 쭉 걸어 들어왔는데요. 그 들어오는 길 골목골목마다 사실 카페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 골목들을 지나서 지금 쭉 들어왔고 지금 이 도로가 한남동 카페거리의 가장 메인입니다. 쭉 둘러보고 카페거리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갈까요? 네, 가시죠. 네. 어쨌든 그 상권에서 좀 뭔가 메인을 찾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넓은 도로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 넓은 도로 위주로 사실 상권이 좀 먼저 형성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코너 자리에 직장들이 가장 먼저 들어오고요. 쭉 보시면은 카페거리 골목들 중에 여기 도로가 가장 넓습니다. 맛있어요. 커피 어때요? 좋아요. 여기가 이제 한남동 카페들도 그렇고 다른 상권들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테라스 나와 있는 곳들이 있어서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도 좀 나고. 그러니까 약간 사실 외국인 문화들이 다 미국이 배경이지만 이제 유럽풍 좀 많이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이 테라스 문화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 거래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사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디를 특정해서 사야 된다라기보다는 소거법으로 지역을 하나하나씩 좀 빼다 보면은 남아있는 지역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한남동 하면은 재정비 촉진지구 해서 쭉 묶여 있잖아요. 거기 제외하고 이태원로 위쪽에 이제 언덕 많은 지역들이 있죠. 거기 일종 땅들 좀 제외를 하고 대사관이나 대사관저 여기 다 제외하면은 사실 남아있는 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지금 걸어온 카페거리나 저기 북한나 혹은 순천향 거리 쪽, 한남 오거리 쪽 거기서 거래량이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네 안에서 이제 가장 선호되고 가장 좋은 땅들 찾아서 매입을 하면 됩니다.
한남동 희소성이 확실하네요. 확실하죠. 이 동네의 어쨌든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하면 포인트는 어쨌든 서울의 중심이잖아요. 그 업무지구가 많고 사업이 많은 이 강남이랑 어쨌든 가까운 지리적 요인이 우선해서 거기에 좀 최적화된 자리가 아닐까요? 아까부터 계속 설명드렸던 이제 한남동의 고급 주택 하면은 여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나인원 한남입니다. 아까 미군들 좀 이야기 간단히 설명할 때 한남 외인주택을 설명드렸잖아요. 그 외인주택이 있던 자리를 지금 부수고 새로 지은 주택이에요. 지금 타워로 유명한 G드래곤 씨도 이쪽에 거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팀장님, 그럼 여기 얼마 정도 있어야 매입 가능할까요? 여기가 보통 7, 80평형대가 메인이에요. 굉장히 크죠. 우리가 보통 사는 아파트의 2배 정도 되는 건데요. 그 금액이 최근에 110억에서 120억 정도로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 호가가 180억까지 얘기를 하는데 여기 전세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한 80억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세를 끼고 사든 내가 대출을 받아서 사든 못해도 100억이 필요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100억 있으면 나인원 한남 사실 거예요, 팀장님? 너무 좀 행복한 고민이네요. 근데 저 같으면은 안 살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분산 투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단순하게 100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100억 온전히 내 전 재산을 집에다가만 넣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강남에도 빌딩 한 채를 사고 적당한 아파트에 뭐 미국에도 뭔가 주식을 좀 넣어놓고 분산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100억 이상의 여유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사죠. 여기 근데 멋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가 이제 한남 오거리인데요. 저쪽 이제 나인원 한남 쪽에서 쭉 걸어 내려왔고요. 지금 이쪽으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유엔빌리지 쪽 그 빌라 촌들이 좀 나오고요. 저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한남대교 쪽으로 해서 바로 신사로 들어가는 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순천향 대학병원 쪽으로 해서 저희가 올라가 볼 건데요. 한번 같이 가보시죠. 여기가 이제 재밌는 게 아까 우리가 나인원 한남 보고 왔잖아요. 나인원 한남 건너편에는 한남 더일이 있어요. 그 한남 더일 자리가 예전에는 그 단국대학교가 있던 자리예요. 그 단국대학교가 지금 죽전으로 이전하면서 거기를 이제 건설사가 매입을 해서 지은 게 지금 한남 더일 아파트인데요. 그 단국대가 있던 시절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순천향대 상권 쪽으로 넘어와서 대학가 먹자나 술들을 좀 마시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상권들을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가시죠. 여기는 좀 굉장히 오래된 집들도 좀 많이 있고 술집이나 좀 숨겨진 맛집들이 좀 그래도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끔 한남동 나오면은 이쪽으로 와서 좀 또 소주 한잔 하고 넘어가거든요. 가시죠. 지금 보이시는 이 길이 대사관로예요. 그래서 이 길 따라서 순천향 대학 병원 거리라고 좀 얘기를 하고요. 당연히 순천향 대학병원이 요 라인에 있습니다. 여기가 대사관로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맞은편에는 태국 대사관이 있는데 여기가 대사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예전에 이태원 시장이 미군들이 이제 주둔하던 당시에 PX 물자로 좀 상업을 이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대사관이랑 대사관저가 굉장히 많은 이유기도 하고요. 그 이유 때문에 이 도로가 대사관로가 된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한남동 한 바퀴를 좀 돌아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빌딩씨의 동네 한 바퀴, 세 번째 지역은 어디로 갈까요? 원하시는 지역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세 번째 지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은 저희가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